여자배구 페퍼저축은행의 현재 상황은 단순히 부진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기에는 그 깊이와 무게가 너무나도 참혹한 수준에 도달했으며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당한 0대3 완패는 이 팀이 가진 구조적 혈압이 어디까지 무너져 내렸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막 초반엔 반짝였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어느덧 9연패라는 늪에 빠진 페퍼저축은행의 문제는 이제 운이나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가 아닌 팀의 근간을 흔드는 총체적 난국으로 분석되는데, 특히 자유계약 FA 시장에서 거액을 투자해 영입한 박정아와 고예림 등 베테랑들의 부진은 팬들에게 단순한 실망을 넘어 배신감에 가까운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전 1세트를 되짚어보면 스코어 차이보다 더 뼈아픈 것은 경기 주도권을 단 한 차례도 가져오지 못한 무기력함이었으며, 강소희가 허리 부상으로 빠진 도로공사를 상대로도 압도당했다는 사실은 페퍼저축은행의 전력 분석이 얼마나 안일했는지를 증명합니다. 도로공사는 강소희의 빈자리를 김세인이라는 카드로 메우며 리시브 라인을 안정시켰고, 이는 세터 이윤정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결과로 이어졌으나 페퍼저축은행은 상대의 단순한 공격 경로조차 차단하지 못하는 수비 구멍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도로공사의 외국인 선수 모마가 1세트에서만 10득점을 올리며 공격 성공률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동안 페퍼저축은행의 핵심 외인 자비치는 단 2득점에 그치며 공격 성공률 15%라는 처참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현대배구에서 외국인 선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수치입니다. 리시브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세터의 토스는 불안해졌고, 이는 다시 공격수의 범실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으며, 박은서가 5득점을 올리며 분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팀 전체의 하락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점수차를 좁힐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마다 서브 범실이나 네트 터치 같은 기초적인 실책이 쏟아져 나오며 스스로 흐름을 끊어버렸다는 점인데, 이는 선수들의 집중력이 한계치에 도달했거나 혹은 패배주의가 팀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혔음을 시사합니다. 2세트 역시 겉으로 보기에는 접전의 양상을 띠는 구간이 있었으나 실질적인 경기 지표를 살펴보면 도로공사의 완벽한 통제 아래 경기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마는 2세트까지 누적 19득점을 기록하며 공격 성공률 59%라는 경이로운 파괴력을 선보였고, 타나차 역시 측면에서 10득점을 지원하며 화력을 보탰지만 페퍼저축은행은 박정아를 투입하는 승부수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연봉 11억 원을 합작하는 박정아와 고예림 듀오가 코트 위에서 보여주는 존재감은 그들의 이름값에 비해 너무나도 초라했으며, 특히 박정아의 공격 점유율 대비 낮은 효율은 팀 전체의 공격 루트를 단순하게 만드는 독이 되었습니다. 수비에서도 도로공사가 끈질긴 디그와 유효 블로킹으로 반격 기회를 창출하는 동안 페퍼저축은행은 어이없는 위치 선정과 소통 부재로 공을 떨어뜨리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25대 23이나 25대 22 같은 스코어는 얼핏 팽팽해 보일 수 있으나 클러치 상황에서 득점을 책임져야 할 에이스의 부재와 세터의 불안한 볼 배급은 결국 고비 때마다 페퍼저축은행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패배의 기록을 넘어 팀의 정체성과 미래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점이며, 9연패라는 숫자가 주는 압박감은 선수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공격 성공률, 리시브 효율, 범실 관리 등 배구의 모든 기본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현 상황은 페퍼저축은행이 단순히 운이 나빠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있는 실력 자체가 결여되어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특히 자비치의 교체 시점이나 박정아의 활용 방안에 대한 벤치의 전술적 유연성 부족도 이번 연패 행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며, 이는 감독의 지도력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다음 경기는 다를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고문에 속지 않으며, 구단이 보여준 대규모 투자가 무색하게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현실은 V리그 전체의 흥행에도 찬물을 끼얹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1세트와 2세트를 거치며 무너진 팀의 자존감은 3세트에서 더욱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는데, 이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팀의 리더십과 정신력이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이 직면한 3세트의 전개는 이미 승부의 저울추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태에서 진행된 고통스러운 확인 사살의 과정이었으며, 1, 2세트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이 3세트에서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은 이 팀이 가진 회복 탄력성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기 초반부터 한국도로공사는 모마의 가공할 화력과 타나차의 영리한 공격 배동을 통해 페퍼저축은행의 블로킹 라인을 무력화시켰고, 리시브가 흔들린 상황에서도 세터 이윤정의 안정적인 운영은 페퍼저축은행의 수비
수비진을 완전히 유린했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3세트에 들어서자마자 팀의 구심점이 사라진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공격수들 사이의 호흡은 더욱 어긋났고 수비 리시브 라인은 상대의 서브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공격 기회조차 제대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특히 기대를 모았던 베테랑 박정환은 클러치 상황에서 팀을 이끌어줘야 할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기는커녕 본인의 공격 성공률마저 회복하지 못하며 코트 위에서 길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단순한 컨디션 저하를 넘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했습니다. 고예림 역시 리시브 안정화를 위해 투입되었으나 상대의 집중 타겟이 된 서브 공략에 고전하며 11억 원이라는 거액의 몸값이 무색할 정도로 팀에 기여하지 못했습니다. 도로공사가 강소희의 부재라는 대형 악재 속에서도 김세인과 같은 백업 자원들의 눈부신 활약으로 공백을 완벽히 메운 것과 대조적으로 페퍼저축은행은 주전 라인업의 붕괴를 막아줄 두 번째 옵션조차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트 중반 이후 페퍼저축은행의 경기력은 프로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의 처참한 수치를 기록했는데 연이은 공격 범실과 서브 실수로 상대에게 점수를 헌납하는 과정은 지켜보는 팬들조차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트스코어 0대3의 완패와 함께 기록된 9연패는 페퍼저축은행이라는 구단의 미래에 거대한 암운을 드리웠으며 이제 팬들은 이 팀이 과연 연패를 끊을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연패 대참사의 핵심 원인은 단순히 선수 개개인의 기량 문제를 넘어 구단의 선수 영입 정책과 전술적 방향성이 완전히 실패했음을 의미합니다. FA 시장에서 이름값 높은 베테랑들을 대거 영입하면 단기간에 성적을 내겠다는 전략은 팀의 체질 개선이나 기초 체력 강화 없는 모래 위의 성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 자비치의 선발 과정에서 노출된 정보력 부재와 실력 감증 미비는 구단 프런트가 배구라는 종목의 특수성을 얼마나 간과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실책입니다. 현대 배구에서 외국인 선수의 비중은 절대적이지만 그가 흔들릴 때 중심을 잡아줘야 할 국내 베테랑들이 오히려 팀의 효율을 깎아먹는 상황은 페퍼저축은행만이 가진 고유의 비극입니다. 박정하와 고예림에게 지출된 막대한 예산은 결국 팀의 뎁스를 얇게 만드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이는 장기 레이스인 V리그에서 체력적 전술적 한계를 드러내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도로공사전 패배 이후 최하위 추락은 기정사실화되었으며 이제는 최하위 탈출이 문제가 아니라 한 시즌 역대 최다 연패 기록을 경신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팀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지도력 또한 도마 위에 올랐는데 반복되는 패배 패턴에도 불구하고 매 경기 똑같은 선수 기용과 예측 가능한 전술만을 고집하는 모습은 상대팀들에게 이미 분석이 끝난 지 오래입니다.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벤치에서는 아무런 혁신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선수들에게 패배는 곧 일상이라는 무서운 타성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9연패를 기록하는 동안 팀 내부의 소통 부재와 선수들 간의 신뢰 붕괴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으며 이는 코트 위에서의 어이없는 범실과 콜플레이 비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구는 흐름의 스포츠이자 팀워크의 정점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페퍼저축은행에는 함께 싸우고자 하는 팀은 없고 각자 도생하는 개인들만 남은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구단 측은 이번 사태를 단순히 일시적인 슬럼프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프론트부터 코칭 스태프, 선수단 전체를 아우르는 대대적인 인적, 전술적 쇄신이 단행되지 않는다면 페퍼저축은행의 V리그 잔혹사는 이번 시즌 내내 지속될 것입니다. 11억 듀오의 충격적인 부진은 비단 그들만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시스템의 부재와 잘못된 팀빌딩의 결과물입니다. 이제 페퍼저축은행에게 남은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당장의 승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너진 팀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팬들에게 프로다운 경기를 보여주겠다는 진정성 있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무기력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9연패를 넘어 10연패, 20연패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분석한 한국도로공사전의 참패는 페퍼저축은행이라는 침몰하는 배의 구조 신호였으며 이를 무시하고 지나친다면 그 끝은 돌이킬 수 없는 해체 수준의 몰락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과연 페퍼저축은행이 이 절망적인 늪에서 빠져나와 다시금 비상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V리그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싼 실패 사례로 남게 될지 배구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층 분석을 마치며 페퍼저축은행이 다음 경기에서는 최소한의 투원이라게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